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네, 나홀로 가구라면 다른 구성원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보다 얼마나 증가를 한 걸까요? 네, 통계청이 얼마 전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1인 가구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03만 9천 가구로 2018년 같은 시기보다 25만 1천 가구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약 4.3%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기간의 전체 가구의 증가율은 1.9%였는데 1인 가구에서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거죠. 참고로 1인 가구의 비율은 2014년엔 27.4%에 불과했으니 5년 만에 2.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또 400만 가구에서 500만 가구로 가는데 5년이 걸린 반면 600만 가구는 4년 만에 넘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 1인 가구 증가폭도 10만 대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25만 대로 갑자기 훌쩍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은 이 같은 증가폭에 대해서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전년 대비 0.7%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나홀로 가구가 어느덧 6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다면 혼자서 직접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할 텐데요. 구성원들 대부분이 자립할 수 있을 수준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을까요? 네, 일단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취업자는 367만 1천 가구로 전년과 비교하면 3.8%가 증가한 13만 4천 가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1인 가구의 60.8%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수 자체가 늘어서 비중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하면 0.3%가 낮아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약 40%는 직업이 없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수가 적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1인 가구에는 고용률이 낮은 60대 이상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형태를 봤을 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79.3%인 291만 2천 가구였지만 비임금 근로자도 75만 9천 가구로 일자리가 있는 구성원의 20.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한 구성원도 20%가량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임금 수준별 분포도를 봤을 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에 버는 구성원이 36%로 가장 많았는데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에 버는 경우는 18.8%, 400만 원 이상을 버는 구성원도 12.2%였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에 버는 비율은 21.3%였고요. 또 100만 원 미만에 번다는 경우도 11.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1인 가구 취업자 3명 중 1명은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라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일까요? 이에 맞춰서 얼마나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7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은 170만 7,008원이었는데요. 60%만 인정하는 법원 기준으로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1인 가구도 상당수라는 건데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금 근로자로 있는 구성원들 중 비정규직 구성원도 상당수 포진되어 있어서 이처럼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인 가구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31.6%인 91만 9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성이 42.7시간, 여성이 37.2시간이었는데요. 역시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0.7시간, 0.8시간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2%로 가장 많았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15.7%, 사무 종사자 14.9%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1인 가구의 소득 격차도 상당히 심한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1인 가구의 고용 현황이 중요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건 곧 생계의 위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77%에 달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함께 사는 구성원이 없어서 생계 위협은 물론 외로움과 고독감도 느끼기 쉽습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서 취약 1인 가구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1인 가구 중 수급자나 주간 시간에 홀로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이 검토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주거 부문에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자칫하다간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1인 가구들을 위한 복지와 고용 대책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